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히나 미세먼지 단계별로 우리 노인복지시설에서 대응하여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요양시설이 미세먼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요령으로 활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주간보호시설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요령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미세먼지 단계별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평시에 대한 내용인데, 사전 준비사항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환기는 하루 2번 이상 30분씩 실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겨울철 같은 때에는 30분씩 환기를 한다는 게 좀 힘들죠. 그렇지만은 시설에서 적정한 시간을 생각하셔서 겨울철에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환기를 오전 오후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노인복지시설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르신들이 병력도 있으시고 또 시설 안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시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에서는 되도록이면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루에 2번 정도씩은 해주실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 환기는 자제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미세먼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자연 환기를 시키면 안 되겠죠. 실내 공기질 오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하고 물 청소까지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시설에서 환기한 다음에 물 청소까지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도 만약에 환기를 시켰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또 먼지나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환기 시설은 수시로 청소해 주셔야 하는데,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에서 4시간 사용 시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기 시설을 수시로 청소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를 그대로 다시 흡입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환기 시설은 반드시 수시로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를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데, 월 1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월 1회보다도 더 자주 물걸레 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에서는 월 1회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 시설에 맞는 물걸레 청소의 주기를 정하셔서 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입구에 먼지 제거용 바닥 매트를 설치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내화 착용을 안 해도 그냥 우리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화가 아니더라도 양말을 이제 신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서 외부의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대처 방안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시설 내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그 비상 연락망을 우리가 항상 구축을 해 놓아서
보호자분들과 상시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게끔 연락 체계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 예방, 대응조치 행동 요령을 또 지도하고 홍보해서 우리가 그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단계별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현황을 파악하고 위생 점검하고 건강 체크하고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도 우리가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특히나 이제 보건용 마스크, 또 상비약, 안약 같은 거죠. 아토피 연고 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상시적으로 이 상비약에 대한 또 마스크에 대한 유통기한, 또 상태 같은 것들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농도 예보 단계인데요. 이길 예보, 즉 다음날 예보에 있어서 나쁨 이상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대응 요령인데, 첫 번째로는 비상 연락망과 안내문 등을 통해서 예보 상황 및 행동 요령에 대해서 공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은 공지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부 부처에서 이 미세먼지 단계별로 알리고 있죠.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에어코리아.or.kr, 즉 우리 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농도 발생 단계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제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수치까지 이해하기보다는 단계별로 그 정부에서 상황을 알릴 거기 때문에 고농도 발생이라는 단계에 와 있을 때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기관 내에 이러한 상황들을 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 대상으로 행동 요령도 숙지를 해서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행동 요령 중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부분,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그리고 도로변 이동을 자제하고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출을 하거나 또 실내에서도 외부 공기와 접촉을 했을 때에 손 씻기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묻고 또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또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생활을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바깥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창문을 닫아둬야 되겠습니다. 또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관리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고농도 발생 상황이면 제일 먼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내 공기질 상태를 보면서 먼지라든지 미세먼지, 그런 것들을 물걸레질 청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거하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주의보의 단계가 있는데,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생활을 권고하는 행동 요령이 되겠고,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단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보 단계가 아니더라도 식당 위생 관리 강화는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주의보 단계에서는 더 특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식당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식기구를 사용을 할 때에 장시간 쓰지 않았던 그런 식기구 같은 것들은 혹시라도 미세먼지나 그런 것들이 접촉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해서 사용하는 등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보 단계인데, 이 경보 단계에서는 제일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실내 생활을 권고하고요.
그리고 질환자를 파악해서 특별 관리하고 진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미세먼지 단계별 노인 요양시설로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미세먼지 단계별 노인복지시설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미세먼지가 단계별로 이렇게 발령이 됐을 때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